이 회사는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낭비하는 회사입니다. 이건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의 악플이 아니라 미국 국방부가 2019년 특정 기업을 향해 쏟아낸 비난입니다. 이유는 충격적인데요. 이 회사가 파는 비행기 부품의 하나의 가격을 무려 4,400%나 높여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2019년에 이렇게까지도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인 현재에도 이 회사의 부품을 여전히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무슨 배짱이길래 천조국을 상대로 이런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20년간 S&P 500이 653%가 오른 반면에 이 기업은 무려 10,000%가 올랐습니다. 오늘은 항공부품 업계의 합법적 포식자인 트랜스타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실 때 혹시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다들 하셨겠죠? 항공산업은 이렇듯 수백 명의 생명이 직결된 곳이기 때문에 나사 하나하나 밸브 하나하나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미 연방항공청 FAA의 엄격한 인증 없이는 부품 하나하나도 이 비행기 안에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은 비행기 제조사들이 직접 이 비행기 부품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비행기 시장이 몇 천억에서 몇 조 단위 시장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트랜스타임이 타깃으로 하는 이런 작은 부품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거는 사실 돈 낭비고 시간 낭비죠. 그래서 트랜스타임은 바로 이 거대 대기업들은 귀찮아하고 또 중소기업들은 감당을 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이러한 틈새 시장을 잘 노린 전략 덕분에 지난 20년간 이 트랜스타임의 매출과 순이익은 아주 선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앞선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트랜스타임은 비행기 제조사들이 타깃하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타깃하기에는 FA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어려운 시장인 비행기 부품 시장을 타깃을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랜스타임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나 라고 보면은 기업 인수를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뭔가 조금 이상한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버는 돈에 비해 영끌을 더해서 기업을 인수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트랜스타임의 전략이 바로 나오는데 얘네는 일단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바로 배당을 하거나 곳간에 쌓아두거나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번 돈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 달려가요. 은행으로 달려가서 우리 현금 흐름, 우리 돈 많이 버는데 망할 일 없으니까 돈 좀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그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중소 독점 비행기 부품을 팔고 있는 기업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금 인출기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 인출기에서 나오는 돈이 이자보다 훨씬 많아서 계속해서 눈덩이가 복리처럼 돌아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트랜스타임의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 부품을 팔 때는 당연히 싸게 팔고 일단 그 비행기 부품을 비행기에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비행기 제조사는 그 비행기를 항공사들에게 팔잖아요. 근데 이미 박아버린 부품을 당연히 빼버릴 수도 없고 이제 트랜스타임은 자기 성과를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은 안 고치면 어떡할 건데 그 부품 빼버리면은 비행기 날지 못하는데 하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그러면 항공사들은 일단 욕을 하면서 그 부품을 사용을 하지만 항공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 비행기를 이용하는 우리와 같은 승객들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항공권 가격에는 사실 그 볼트 하나하나 값이 다 녹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바로 구매자에게 선택권이 없는 모델인데요. 비행기는 떠야 하고 부품은 계속해서 낡아가는데 이거는 사실 타협 대상이 아니죠. 대통령이 오든 승객이 오든 CEO가 와가지고 화를 내든 대체제가 없으면 트랜스타임의 목소리가 곧 법이고 가격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타임은 이런 강력한 독점력과 예측력 아래 높은 밸류에이션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이건 무조건 사야겠는데 이런 사기적인 회사가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모든 것에는 명과 암이 있는 법이죠.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명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암인 리스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금리입니다. 이 회사 성장 모델이 제가 뭐라고 했죠? 돈을 빌려서 알짜 회사를 계속해서 사모으는 M&A 포식자인데요. 근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이런 쇼핑 비용보다 이자 갚는 비용이 더 커져버립니다. 그러면 이 리스크를 트랜스타임은 어떻게 이겨내고 있냐라고 하면 대부분을 장기 고정금리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날뛰어도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때문에 말라 죽는 경쟁사들을 헐값에 쇼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2020년에 코로나, 2022년에 인플레이션 사태와 같은 굵직굵직한 그런 위기들을 잘 이겨내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 사실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인데 바로 헤이코입니다. 트랜스타임이 우리는 순정이라면서 부품 가격을 막 심하면 4000%나 올리는 와중에 트랜스타임은 PMA라는 호환성 좋은 부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성능은 똑같은데 가격은 절반인 헤이코의 부품의 등장으로 인해서 트랜스타임의 성벽에 아주 큰 구멍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내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는 전 세계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트랜스타임은 고가 순정 부품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헤이코는 실속형 가성비 시장을 먹으면서 둘 다 주가가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합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트랜스타임은 참 얄미운 기업입니다. 고객과 정부에게는 독점의 횡포를 부리지만 생각해보면 주주에게 이보다 든든한 파트너가 또 없어요. 독점력과 현금 흐름을 완벽히 갖춘 기업. 현금 흐름의 힘과 독점이란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 꼭 한번 봐야 할 기업. 비록 지금은 주가가 비싸지만 시장이 흔들려서 이 우량한 주식이 세일을 하는 날이 온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